안녕하세요. 꿈을 드리는 채널 드림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IRP에 입금된 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제대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예시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IRP에 입금된 자금의 성격입니다.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절세를 위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IRP에 들어있을 수 있는 자금을 보면 1번 퇴직금을 받아서 입금된 퇴직원금, 2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금한 자금, 3번 입금된 자금을 운용해서 생긴 운용수익금, 4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발적으로 입금한 자금,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1번 퇴직금으로 입금한 자금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은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별 매년 연금 수령 한도를 지키도록 정해놨습니다. 그 연금 수령 한도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수령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전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산식을 보면 연금 계좌 잔액 나누기 11-N년차 곱하기 120%입니다. 여기서 N년차는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면 1이 됩니다. 연금 수령 자격이란 통장 개설한 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들어올 때는 통장 개설 후 5년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RP 계좌 잔액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연금 수령 자격을 2023년에 갖추었고 2024년에 퇴직금 2억 원을 입금한 후 2025년에 연금 개시를 한다면 2025년도에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언제부터 40%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산식대로 계산하면 2025년도의 연금 수령 한도는 3,9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아마 2025년도가 몇 년 차인지를 계산할 때 헷갈려서일 것입니다. 2025년도는 3년 차가 됩니다. 여기서 N년 차는 연금을 개시하는 해가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2023년이 1이 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이 2, 2025년이 3이 되는 것입니다. 식에서 N년 차를 3으로 놓고 계산하면 이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는 3,9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다면 퇴직소득세를 40% 감면받는 해는 언제부터일까요? IRP 계좌에서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년이라는 연차를 계산할 때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차라는 것은 산식에 있는 N이 10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한 횟수가 10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에서 이 사람이 2025년부터 연금 개시를 하여서 실제로 연금을 받은 횟수가 10이 되는 2034년까지는 30%를 감면받고 2035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40% 감면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연금을 10년 이상 받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식에서 N이 11년차가 되는 2033년부터는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와 관계없이 임의로 원하는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금 한도를 지켜서 찾다가 중간에 한꺼번에 전액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년차까지는 계좌별 인출 한도를 지켜서 찾다가 6년차에 전액 찾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차까지 30% 공제를 받고 연금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소급해 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30%씩 공제받은 것은 그대로 두며 이번 6년차에 찾는 금액에 대해서도 인출 한도까지는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30% 퇴직소득세 감면을 못 받고 원래 내야 할 세율에 의해서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2번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3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익금이라 하면 퇴직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세액공제 받은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 모두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 자금은 찾을 때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와 연간 총 수령 한도 1,500만 원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총 수령 한도는 연금을 개시하고 있는 다른 IRP가 있다면 그 IRP 계좌번도 포함하고 개인 연금 저축 등 연금을 받고 있는 타 사적 연금분을 모두 포함시켜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좌별 연금 인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간 총 인출 한도 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계좌별 인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연간 총 인출 한도 1,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전액에 대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타 소득과 합산해서 내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거나 아니면 16.5%로 분리과세 적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4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원금에 대해서는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나 연간 총 수령 한도의 적용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을 숙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절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